결혼하겠다는 아들의 여자친구.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제 아들이 제자의 엄마였던 제가 그 선생님을 며느리로 맡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동네 사람들, 교직 사회,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이건 아니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진심이란 게 그렇게 무너질 만큼 가벼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연이 우리 가족의 운명이 될 줄은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단에서 내려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죠. 김지영,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반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정년퇴직 후의 삶이란 참 묘한 거더군요. 아침 7시에 눈이 떠져도 갈 곳이 없고 저녁 6시가 되어도 퇴근할 교무실이 없습니다. 그저 텅 빈 집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 뿐이죠.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데 처음엔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적막감도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외동아들 민석이가 제 전부였어요. 아버지를 일찍 잃은 아이에게 엄마는 온 세상이었고 저 역시 민석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울먹이던 아이를 위해 밤늦게까지 함께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며 함께 떨었던 그 긴장감, 합격 통보를 받고 서로 껴안고 울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민석이는 28살이 되어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엄마 밥 먹었어? 라고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여린 아이, 표현은 서툴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아들이었죠. 그날도 민석이가 평소처럼 집에 왔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선뜻 꺼내지 못하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어? 아들이 이런 식으로 운을 떼면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서둘러 차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지. 무슨 일인데? 그때의 민석이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기대와 걱정이 반반씩 섞인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엄마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모자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석이의 말은 예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집에 데려오고 싶다는 거였죠. 사실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소식 자체는 반가웠어요. 28이라는 나이에 아직 한 번도 여자친구를 소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직장일에만 매달려 사는 아들이 걱정되었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언제 만났는데? 어떤 분이야? 제가 궁금해하자 민석이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는 분일 거야.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거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라고요? 민석이의 고등학교 담임은 분명 한서진 선생님이었는데 설마 그 선생님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2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거실로 나선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한서진 선생님이었어요.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치마, 언제나 단아하게 빗어올린 머리카락까지.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고 민석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한서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당황했는데 당황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당황을 넘어선 혼란이었어요.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지금 아들의 연인으로 제 앞에 서 있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인가요? 한서진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아마 제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 특히 학부모인 저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은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식사도 대충 차렸고 대화도 계속 끊어졌어요. 제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 민석이를 향한 걱정,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사회의 시선까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은 정말 어떤 분이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모습이 전부였을까요? 민석이의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학부모로서 몇 번의 상담과 학교 행사에서만 만났을 뿐이었어요. 언제나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선생님이었다는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민석이의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뒤늦게 나타나는 건 아닌지,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 때문인지 알 수 없어서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때 한서진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따뜻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민석이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학교에서 아이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성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민석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다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서진 선생님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울컥했어요. 누군가 제 아들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거든요. 몇 주 후 민석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 학교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서진 선생님이 점심시간마다 민석이와 따로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들어주셨다고 하더군요. 공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모든 걸 들어주셨던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없어도 민석이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알고 있다고요. 민석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아이의 눈에는 한서진 선생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서 삶의 조언을 해주는 분이었던 거죠.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석이가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한서진 선생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개별 지도를 해주시고 진로 상담도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되짚어보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서진 선생님은 정말로 민석이에게 특별한 존재였구나. 아버지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어도 적어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었구나.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면 어쩌면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더군요. 민석이와 한서진 선생님의 관계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마 누군가 그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거나 혹은 민석이가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슬쩍 물어보는 정도였죠. 지영 씨, 아들이 결혼한다면서요? 신부가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야기가 커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 문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제자였던 아이와 연애를 한다니.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정말 철이 없어. 선생이면 선생다워야지.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했습니다. 특히 같은 교직에 있었던 분들의 반응이 더 심했어요. 마치 한서진 선생님이 교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한서진 선생님의 전 동료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석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한서진 선생님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동료 교사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선을 넘으셨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십몇 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들마저도 한서진 선생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교직사회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제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한서진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 민석이를 진심으로 도와주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관계를 과연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교사라는 직업은 평생의 족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선생님이면 영원히 선생님으로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연은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거죠? 민석이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직장에서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특히 한서진 선생님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 같아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맞나? 그렇게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서진 선생님이 혼자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민석이가 회사에 있는 시간 오후 2시쯤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을 때 누군지 짐작도 못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한서진 선생님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한서진 선생님의 얼굴에는 며칠 사이 많이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주변의 시선과 비난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님, 제가 민석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서진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학부모 상담에서 저와 만났던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민석이를 더 유심히 지켜봤어요. 아이가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보였거든요.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민석이는 학교에서도 항상 혼자였다고 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것 같았다는 거죠. 특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면 표정이 굳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어머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혼자 남겨진 엄마를 위해 자신이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진 것도 그런 부담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민석이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아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님, 저는 그때부터 어머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서진 선생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립서비스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민석이와의 만남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에게 민석이는 단순히 가르쳤던 제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온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한서진 선생님에게는 존경하는 선배 같은 의미였던 거죠. 10년이 흐른 후 우연히 재회했을 때 그 모든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끌렸던 거겠죠. 한서진 선생님과의 그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한서진 선생님은 진심으로 민석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그 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고 특히 같은 또래 어머니들의 반응이 더욱 싸늘했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면 피해 가거나 만나더라도 어색한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석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니 직장에서도 이 일로 인해 시선이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한서진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힘들면 나도 못해. 서진이도 이런 식으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흔들리고 망설이는 모습 때문에 아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사회의 시선에 맞춰 아들의 행복을 포기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편견과 맞서서라도 진정한 사랑을 지켜내는 게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 그리고 한서진 선생님을 위해 제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동네 부녀회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자리를 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모임에 참석했죠. 예상대로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대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 씨, 아들 일로 많이 힘드시죠? 그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한서진 선생님은 우리 아들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모임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한서진 선생님이 없었다면 민석이는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은인을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가 문제라고 하시지만
그 관계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민석이와 한서진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화려한 예식장이나 호텔이 아닌 작은 채플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이 30명도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제가 동네 모임에서 한서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이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저희 가족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민석이가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보인 반응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힘들면 나도 못해.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한서진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민석이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진짜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서진의 옛 제자들이 보내온 영상 편지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 제자들은 하나같이 한서진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표현했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학생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선생님이 행복하시는 모습이 정말 기쁩니다. 영상을 보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교육에 임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영상 메시지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거든요. 선생님의 진심을 받은 저희들이 증인입니다. 그 순간 한서진이 울음을 터뜨렸고 민석이가 옆에서 살짝 어깨를 감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런 사랑도 있구나. 세상의 편견과 시선을 넘어선 진짜 사랑이 여기 있구나 싶었어요.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나이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초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 품에는 갓 돌이 지난 손자 준우가 잠들어 있어요. 작고 포근한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꿈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마당에서 한서진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는 서진이라고 부르죠. 며느리라는 호칭보다는 그냥 이름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아니, 사실 요즘엔 딸 같다는 생각이 더 자주 들어요.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서진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서진이는 정말 조심스러워했어요. 아직도 사회의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거든요. 혹시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태어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 작은 생명 앞에서 그 어떤 편견도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서진이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역시 선생님이었구나 싶어요. 인내심도 많고 아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면서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민석이도 아빠가 된 후로 더욱 든든해 보여요. 요즘 저희 집 저녁 시간은 정말 북적북적합니다. 서진이가 만든 음식을 둘러싸고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해요.
준우가 끼어들어 옹알거리기도 하고 민석이가 회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서진이가 육아 고충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어머님, 준우가 오늘 처음으로 할미라고 했어요. 서진이가 신나서 말할 때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마치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저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그럴 때면 정말로 친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처음 서진이가 민석이의 여자친구라고 소개되었을 때의 그 충격, 사회의 시선 때문에 겪었던 고민들, 그리고 결국 진심을 선택했던 그 순간들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 한서진 선생님이 민석이를 도와주셨던 것, 그 인연이 이어져서 지금의 가족을 만들어낸 것,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에요. 어쩌면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수군거렸던 분들도 이제는 준우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시고 서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편견보다는 진심이 더 강하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나 봐요. 며느리가 아니라 둘째 딸 같아요. 얼마 전 이웃분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크게 웃으시더군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도 않고 무엇보다 서진이가 저를 친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주거든요. 준우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참 복이 많구나.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아빠로부터 듬뿍 사랑받으며 자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가족 안에서 자라날 거니까요. 진심이 닿는 곳에는 정말로 기적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뚫고 피어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이제는 확신해요. 사랑에는 나이도 과거의 관계도 사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